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일치 그리고 화법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치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수일치라는 것이 있고 시제일치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라고 했었는데, 주어랑 동사 사이에서 일치, 요건 뭐 말하는 거야? 수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랑 일치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의 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단서, 복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여기서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말은 s나 es가 붙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A and B라는 형태 나왔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일치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A and B, both A and B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냥 A and B 이런 것도 있었는데, A and B 여기 두 개 이렇게 묶여 있으면 복수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로미오 앤 줄리엣 이렇게 나잖아. 근데 이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was라는 형태를 쓰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관사에 따라서 요거 하나만, 필기 하나만 해놓읍시다. 명사라는 것이 있을 때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다. 명사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을 닫아야 된다. 누가?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소유격. 관사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준다. 그러면 여긴 잘 봐봐. A, 블랙 앤 화이트 덕이라고 하면 A가 여기 있고 블랙 앤 화이트 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블랙 앤 화이트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걔는 몇 마리? 한 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A black and a white dog 이라고 하면 A black, A white 한 다음에 do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걔가 몇 마리야? 블랙 덕 하나, 화이트 덕 하나, 두 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A and B라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은 여기 2번. 여기 더 옆에 쳐줍시다. 2번. 이번에는 A or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애들이잖아. 여기 비춰줍시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B한테 일치를 시켜준다. 즉 동사에서 가까운 녀석한테 일치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밑줄 as well as라는 형태는 A에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요건 예외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every라는 형태가 나오면 every는 무조건 뭐한다?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된다. each와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형식은 복수지만 내용상 단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 every는 항상 단수로 취급해 준다는 거고요. 형식은 복수지만 무슨 말이야? s나 es가 붙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family라고 적어 놓읍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family라고 하는 것도 이걸 덩어리로 보냐, 구성원을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됐죠? 다음으로 합시다. 뒤에 거 보니까 a number of, 더 넘버 오브. 사실은 요 a number of, 더 넘버 오브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형용사 배울 때 이미 했었거든요. 기억납니까? man이랑 같은 말이 a number of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더 넘버 오브라는 표현도 있다. 이거 이야기했었습니다. 6번에 별표 치세요. 6번에 별표 치시고, 여기서 오브라는 거 있잖아. 이 오브라고 하는 것이 소유를 나타낼 수 있고 부분 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수나 most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 전부 다 부분 표시들이죠. 얘네가 전부 다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 봐라? of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라.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여기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를 써주는 거고요. 단수명사가 나오면 단수 동사를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여기에 밑줄 칩시다. 분수라는 것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분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자. 여기까지가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시제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시제일치라는 것의 기본적인 논리는 주절과 종속절, 여기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주절 동사와 종속절 동사는 그 시제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제일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먼저 비추시면 주절 동사가 현재, 미래, 현재 완료면 종속절에는 제한이 없다. 단 딱 한 가지 나올 수 없는 것이요.
주절 시제가 현재나 미래나 현재 완료일 때 딱 한 가지가 나올 수 없다. 뭐는 안 된다? 과거 완료. 사실은 제한이 없긴 하지만 과거 완료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밑줄 치세요. 자, 다음에 주절 동사가 과거면 밑줄. 주절 동사가 과거의 형태가 되면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이거 두 가지만 나오게 된다. 됐죠? 지금 여기 과거, 미래라고 써 있는데 그 조동사의 과거를 쓰겠다는 거야. will과 shall에 대한 과거형 would나 should라는 형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됐죠? 다음으로 합시다. 시제일치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일치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치의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스탬프 퀴즈에서도 시험 봤었는데 시제일치에 대한 예외, 여기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는 거. 일반적인 진리나 습관, 이건 뭡니까? 항상 현재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역사 사실이라든지 뭐 개인의 어떤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과거만 써야 된다라고 했었고, 요 가정법, 특이하게 가정법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뭐 공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일치랑은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must라는 형태는 뭐 썼었는데 must의 과거에 must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과거형은 그냥 그대로 썼지 아니면 굳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had to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화법. 이 화법인데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죠.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직접 화법 밑줄 치시고 간접 화법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화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두 가지가 있는데 화법을 전하는 순서 있잖아. 요거 묶어가지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리해 드린 거에서는 어떤 거 전달 동사를 바꾼다. 그리고 컴마랑 쿼테이션 마크를 없애는 상태에서 어떤 거 접속사를 써야 된다. 여기다가 없앤다 옆에다가 접속사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컴마랑 쿼테이션 마크를 없애는 대신에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그 접속사의 종류도 그 문장이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감탄문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명령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요거 인칭 그리고 시제 이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던 것은 여기 맞으면 부사 있잖아. 형용사나 부사라는 거.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지금 보기에는 그때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예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현재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때가 되는 거고. 그 둘이 이야기할 때 여기라고 하면 지금 보기에는 거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런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시면 되는 거라서 다 외우시기보다는 뭐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됐죠? 뒤에 그럼 평서문의 전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평서문의 전달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평서문의 전달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 어떤 거? 시제. 이 시제랑 관련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당시의 과거면 지금 보기에는 그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되는 거죠. 뭘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거. 그 정도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문문의 정답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별표 친 다음에 옆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 사실은 이게 간접 화법, 의문문의 간접 화법,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의문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순. 요거만 잘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되는 거고요. 명령문의 전달.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접사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건 진짜동사, 가짜동사, 가짜동사. 가짜동사니까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이렇게 오는 거죠. 됐죠? 다음으로 가자.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화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화법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서문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he 한 다음에 여긴 said를 그냥 쓰는 거죠. 우리가 say to를 tell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냥 said는 그냥 써주시는 거고 that. 그 당시에 이 소년이라고 쓰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 소년이 되는 거죠. That boy 라고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is라는 것은 시제 맞춰서 was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very honest까지 그냥 써주시면 돼요. 다음 또 한번 바꿔보면 she, 그녀가 told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접속사는 that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녀가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나라고 썼으면 나는 그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거 대화를 나눌 당시의 과거라면 지금 보기에는 그 과거보다도 이전 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라. 어떤 거? 여기다가 had met라는 형태를 써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뒤에 보니까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당신의 아버지래. his fat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이런 거. 다음에 3번 가보니까 3번에서도 he promised.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he promised. that 해주시고요. 나니까 he고요. 시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will에 대한 과거 would. 이런 걸 시제 일치라고 불러주는 거죠. would leave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당시에 여기라고 했으면 지금 보기에는 거기가 되는 거잖아. there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요 세 가지 묶어서 묶어서 보면 의문문이죠. 의문문의 화법인데 공통적으로 잠깐 밑쳐볼게. How old, where, who. 전부 다 뭡니까? 의문사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살짝만 컨닝해보면 밑에 살짝 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정답부터 써보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말했는데 물어본 거잖아. asked. 내가 물어봤어. 그 소년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의문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How old라는 형태를 써주시고 어순 조심해야 돼. 내가 그 소년한테 물어볼 때 너라고 해서 그건 뭐가 되는 거야? he. 시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was.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이 asked her. 그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의문사 있습니다. where 그냥 써주시고요. 어순 잘 봐.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you. 그 사람이 그녀한테 말할 때 you라고 했으면 그녀가 되겠죠. she. 시제 lived. 이렇게 모르겠 쓰면 안 되죠. 맞춤표. 됐죠?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또 하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I asked him. 그에게 물어봤지. 의문사 있습니다. who 써주시고요. 잠깐만 잘 봐. 여기서 이야기를 할 당시에 과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된다고. 이런 부분 조심하셔라. had written the l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시제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조금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다 깎아먹는 거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보죠. 또 의문문이기는 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1, 2, 3을 다시 묶어보세요. 다시 묶어서 의문문이기는 한 건데 의문사가 없는 거죠. 의문사가 없는 상태니까 뭘 써야 돼? if나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he asked 물어봅니다. me. 그가 나에게 물어보죠. 잠깐만.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의문사가 없는 상태니까 뭘 써야 돼? if 또는 whether. if나 whether라는 형태를 쓰고 근데 is this your book? 이랬었잖아. 잠깐만. 어순,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나눌 때 이 책, 지금 보기엔 그 책. that book. 시제 맞춰주세요. was. 잠깐만. 당신의 책이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 네 책이니? 라고 물어봤으면 my book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he asked her. 그 사람이 그녀한테 물어봤습니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라는 형태를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a lion? 당신이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썼는데 어순,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그가 그녀에 물어볼 때 너니까 her, she. 그녀가 had ever seen a lion? 써주면 되겠죠. 근데 ever는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ever 빼는 게 좀 더 좋겠다. 되죠? 다음. 내가 asked him. 내가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if나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시고 어순 잘 봐. 어순 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볼 때 나래. 그러니까 나죠. 그냥 나야. 그죠? 그리고 시제는 might 정도로 시제 맞춰주시고 당신의 핸드폰이니까 누구 핸드폰? his telephone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어이구 동사를 안 썼네. use his telephone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 밑에 거를 가보면 요거는 이제 뭡니까? 1, 2, 3, 4번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명령문의 화법에서 특징 유형어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으니까 진짜 동사, 가짜 동사, 가짜 동사. 잠깐 해볼게. 자,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좀 착한 선생님이면 조용히 말했을 것 같아. asked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to be quiet in the classroom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에 또 그가 나한테 말하는 건데 저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라고 했죠.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청하는 거니까 요것도 asked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told 정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command나 order 이런 거 쓰기에는 명이 좀 안 맞잖아. please라고 말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asked me to close the wind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 근데 여기서는 the officer 아니 그 officer 뭐 폴리스 오피서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나한테 말했는데 야야 나가지 마 라고 한 거죠. 요건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ordered 다음 그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잠깐만 don't 하지마 라고 있어. 그럼 우리 not을 어디다 붙여야 돼? 우리 배웠었죠. 준동사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not to go out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John set us John이란 애가 우리한테 말하는데 야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 요거는 뭐뭐 하자라는 정도니까 told 조금 약한 거죠. told us to go out 이렇게 써주면 되죠. to out이 아니구나. to go to movies after school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거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이니까 뭐 suggest 뭐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실제로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 같이 보면 자 여기 우리 했습니다. A fresh and merry heart. fresh and merry 이렇게 붙는 거죠. heart 하나입니다. is 됐죠? Neither A nor you nor I 뒤에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I Not only you, but also he에다 일치시키는 거죠. needs. as well as란 표현이 나오면 누구랑 일치시킨다? 여기서 he랑 일치시킨다. needs. 됐죠? every 나왔습니다. every 나왔어요. every 나왔으니까 당연히 was. 잠깐만, all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all이라고 한 단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all 뒤에 단수 나왔습니다. was. 그리고 7번의 별표.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to surge 밑줄 치세요. to surge 뭡니까? 분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부분 표시다. 부분 표시면 어딜 봐야 된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된다. 뒤에 나오는 명사 뭐? students 복수. 정답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are. 됐죠? 여기서는 where 이건 의문문이잖아.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The yellow and the red rose를 썼는데 the yellow and the red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붙는 거라서 노란색, 빨간색, 장미가 되는 거죠. 그럼 장미 몇 송이? 2송이가 되는 겁니다. are. 됐죠? 그러니까 관사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어디로 묶이냐 이게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거죠.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로 고치래요. He asked me that I could answer the question. 잠깐만, asked에 밑줄 치세요. asked.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건 그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뭐 있어야 돼? 대시 아니라 if. 또는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다음 밑에 옆에 거 2번. I thought that he is very strong 이라 썼는데 잠깐만 여기서 thought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시제 맞춰서 is가 아니라 was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다음 he asked me 이라 썼는데 잠깐만 asked me 라고 쓴 다음에 where 이렇게 나왔잖아. 어순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studi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됐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근데 사실은 여기 3번 같은 경우 있잖아. 이 3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우리가 일치와 화법을 배우고 나서 일치와 화법에 대한 이제 연습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뭐 간접 화법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실전에서 너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전에서는 자 이거 화법이야, 이거 간접 의문이야, 풀어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너희들한테 힌트를 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너희가 실전에서 만났을 때는 지금 느끼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세요. 옆에 잠깐 적어 놓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의문사가 원래 의문사라는 녀석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원래 한 문장에서 의문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쓰는 거거든. 맞아요. 의문문을 만들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면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면 원래 의문사 문장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맨 앞에 나와야지. 근데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잖아. 이게 간접 의문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간접 의문문이 간접 화법이야. 오케이? 의문문에서 그게 똑같은 거야. 그냥 간접 의문문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와서 그럼 그게 간접 의문문이란 뜻이야. 어쩌라고요? 아,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순을 따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나중에 실전에서 만나면 이게 야 이거 간접 의문문이잖아 라고 말해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를 발견하는 데까지가 문제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간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의문사인데 중간에 나왔어. 의문사인데 문장 중간에 나왔어. 무조건 간접 의문이야. 오케이? 그럼 무조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 발견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가죠. 3번입니다. 자, 화법 전환. 어이구, 실컷 하고 왔는데 또 하라네. 자, 3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보면 첫 번째. He said to me, I'm taller than you. 라 썼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바꿀까요? 여기는 해보면 평서문이니까 뭘로 바꿔라? told me that 해주시고 요 아이가 누구야? he죠. He was taller than 여기서 I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죠? 요거 비교급 than 뒤에 주격 쓴다라는 거 우리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자, 다음에 의문문이네요. she 그녀가 asked me 나한테 물어봅니다. 의문사 있습니다. what time 써주시고 잠깐만 what time도 의문사죠.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죠. 어순 다시 주어 동사 어순 it was now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때 지금이면 지금 보기에는 그때잖아. 그 당시에 그때잖아. 뭐 써야 돼? then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다음 이것도 의문문이네요. I asked her 내가 그녀한테 물어봅니다. 의문사 있습니다. where 어순 내가 그녀한테 물어볼 때 너래. 그녀죠. she went 쓰면 안 됩니다. d주고요. d주고 시제 잘 봐. 시제 잠깐만 안 돼. 시제 had gone 한 다음에 yesterday 그 당시에 어제면 지금 보기엔 그 전날이죠. the previous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그 연습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의문문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죠. 화법 전환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빈도도 의문문에 대한 화법 이게 제일 많아요. 요건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자 화법 전환 해보죠. 같이 가봅시다. 또 하나. 자, 요건 이제 반대로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라는 거네요. 해볼까요? 그가 said to me 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잠깐 여기서 he told me to work hard 맨날 열심히 해야 돼.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뭐야? 명령문이죠. 그냥 work hard every day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ask 썼네요. 자, 그녀가 said to him 그게 말하는 거죠. 의문사 있습니다. where
그녀가 그에게 그 사람 어디 사냐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I said to the man. 내가 그 남자한테 말을 한 거지. 뭐라고 말했냐면 If he knew Mr. Smith. 스미스 씨를 아냐고 물어본 거죠. 어떻게 물어봤겠어?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Do you know Mr. Smith? 이렇게 썼겠죠. 됐습니까? 다음 가로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썼는데 잠깐만 one out of 잠깐만 out of every two Americans 이렇게 나왔잖아. one 한 명이라는 것이 몇 명 중에서 모든 2명의 미국인들 중에서 한 명이니까 is. 됐죠? 다음에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is를 쓸 거냐 they를 쓸 거냐. 이거 누구 찾으라는 거야? 선행사 찾으라는 겁니다.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있는 수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야? 근데 그것이 어떤 거? 요거 앞에 거 말하는 거죠.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 살 많이 쪄가지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거 있잖아. 그거. 앞문장 전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셀 수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단수 취급하기로 했어. 이렇게. 셀 수 없으면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갑시다. 요거는 뭐냐면 keep 이렇게 나왔잖아. 요게 재밌는 거는 요거 하나 알아도 돼요. keep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냥 ing를 쓰면 뭐뭇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keep 다음에 여기다가 keep이라는 형태를 써주시고 명사 쓰고 from 다음에 ing라는 형태를 쓰면 잘 생각해봐. 요 ing라는 형태로부터 나를 유지한다. 그럼 이 목적어, 이 명사가 그 ing 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그 ing 쪽으로 갈 수 없죠. 왜냐하면 from ing니까 그 ing라는 형태는 여기에 있고 명사는 저기에 있는 거야. 가까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못하게 막는다. 무엇을 못하게 막는다. 이 의미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 봐봐. Breakfast is a low-fat meal and keeps you. 아침 식사를 하면 점심 때 아침을 먹었어. 그럼 점심 때 뭘 먹을 뱃속에 공간이 물론 여전히 우리 많이 남아있겠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 거, 과식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keep you from overeating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다음 갈게요. 6번. 자, 가로 안에서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같이 골라보죠. 가보니까 자, 이거는 여기서 5분은 뭡니까? 여기서 5분은 뒤에 거에 앞에 거 게임의 규칙들 are. 됐죠? bad news. 그 뉴스 이렇게 쓰잖아요. 뉴스 S 붙어 있잖아요. 그죠? 복수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 뉴스 소식이라고 하는 게 왜 뉴스냐면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형태가 이건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S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야. 알겠죠? 이게 다 새로운 것들 아닙니다. 알겠죠? 동서남북의 이야기. 그래서 뉴스니까 당연히 makes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이쿠, a number of 했었죠. a number of 뭐다? many니까 farmers 당연히 복수.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독이니까 뭐? 점박이, 달마시안, 개 한 마리, 이즈. S를 붙여주세요.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sorry. 스프라즈. 이런 젠장.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인 거죠. 여보세요. 일치화법은 사실은 이제 문제는 되게 많이 풀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풀던 연습 문제보다 문제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화법 전환도 막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데도 되게 빨리빨리 풀리잖아요.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감적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직감적으로 팍팍팍 찍어내면 문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 문법책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중등부 커리에서도 이게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꽤나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그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짧아요. 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짧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법.
우리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이용해서 그 최종 기말고사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랑 맞춰서 공부를 좀 미리 해오셔야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죠. 자,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이 뭐냐? 문법이 뭐냐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걸 문법이라고 불러주죠. 문장이 뭔데? 라고 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왼쪽에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차례대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어라는 녀석을 보니까 주어 자리 뭐가 들어간다? 주어 자리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 이렇게. 근데 명사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이 열려있죠?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라. 누가? 관사.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어떻게 두 가지? 카운터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언카운터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나 언이라고 하는 부정관사와 더라고 하는 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눴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녀석이 있다. 그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누구야? 바로 대명사.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볼까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네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가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요 인칭 대명사에서 소유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인칭 대명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 대명사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에 제기 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명사 우리 뭐라고 불렀다?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불러주는 거였고, 그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일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꽤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성별과 인칭도 일치해야 되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얘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수일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명사 파트에서 주어랑 관련되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동사, 드디어 동사인데, 동사는 자, 좀 적어볼게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비동사랑 일반 동사에 대한 구분은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요소니까 잘 알아두세요. 비동사는 혼자서 잘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하고 못하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못하잖아.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나온다? 조동사. 여기서 조동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의미가 있는 조동사. 그리고 의미가 따로 없는 조동사. 이렇게 나눴던 거죠.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구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떤 거? 자동사라고 하는 것과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니 없니가 있죠. 물론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이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적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동사 이런 애들이 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의 문법을 담당하더라. 어떻게 세 가지? 수, 태, 그리고 시제. 수, 태, 시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적읍시다. 수랑 태, 요 수랑 태라고 하는 것은 수랑 태라고 하는 결국 누굴 찾아라? 결국 주어 찾기가 되는 거죠. 주어 찾기.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어 자리에 나온 녀석이 행위자냐 단수 복수 단복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건 수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온 주어 자리에 나온 녀석이 행위자냐 아니면 대상이냐. 행위자가 앞에 있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대상물이 앞에 있는 것을 수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까지 따져줄 수가 있는 거다. 됐죠? 그리고 나서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야? 점이냐 선이냐. 어떻게 알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됐죠?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있으면 진짜, 없으면 가짜. 우리는 가짜 동사를 준동사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됐죠? 준동사가 뭔데요? 라는 질문에 준동사라고 하는 거 조금만 설명. 준동사는 동사를 뭘로 바꾼 거다? 동사를 명사나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이렇게 바꿔준 거다.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준 것이 준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동사라는 것에서 세 가지 부정사라는 거, 동명사라는 거, 그리고 분사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더 깊숙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됐죠? 그리고 준동사 부분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준동사에서 담당하는 문법. 준동사에서 담당하는 문법이 첫 번째, 의미상 주어. 가짜 동사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의미상 주어다 라고 말하지. 허연수 씨 6포를 그냥 확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태라는 것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 라고 하는 것도 담당하고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거. 됐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준동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다. 근데 반드시 몇 번씩만?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해야 된다.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오되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내가 또 추가적으로 더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플러스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연결어가 됐던 거고요. 그 연결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는 그 종류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정도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이렇게 등위 접사를 활용해 줬던 것이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세 가지? 얘가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형용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었죠. 여기 잘 보세요. 설명 하나만 들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항목별로 그냥 쭉 이런 애들이 있어라고 지금 목록만 적고 있잖아. 항목만 적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항목으로 나오지 않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봐봐. 설명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준동사를 보면 준동사는 동사를 명형부로 바꿔준 거죠. 동사를 명형부로 바꿨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잘 봐. 접속사를 썼죠. 근데 이 접속사에도 종속절을 보면 명형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절이라는 형태가 된 거죠. 공교롭게 맞지 않아요? 구에도 명형부가 있고 절에도 명형부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중등부 때 많이 배우는 형태가 부정사에 대해서, 동명사에 대해서, 분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그렇게만 공부했을 때 제일 못하는 게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고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꾸는 거. 이걸 제일 못하거든요. 따로 챕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배우지 않거든. 근데 이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 일단 지금 머릿속에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아, 결국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것이 절을 구로 바꾸는 거구나. 조금만 고민하신다면 분사 구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 됐죠? 그거 분사 구문은 이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이었던 거죠. 됐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한 가지 빠졌죠? 어떤 거?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와 여기 시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법. 기억나시죠? 이 법을 공부했었고요. 또 하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었냐면 여기 주어랑 동사 있다. 이 주어랑 동사 요거. 이 주어랑 동사라는 거. 이 주어 동사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수식할 수 있다.
이 주어 동사의 수식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와 부사 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 각각의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형용사 부사를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 여기서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추가적인 이야기가 여기 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떤 거?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일치. 그죠? 그리고 일치고 여기 문장이 있었잖아. 이 문장. 잘 봐. 여기서 문장. 이 문장을 전달하겠다. 이 문장을 전달하는 것. 그게 뭐야 돼? 그 문장에 대한 전달이 바로 화법이었던 거죠. 화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장의 종류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문장에 대한 전달이 바로 화법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막 써놓고 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 쭉 잡혀 있어야 돼요. 아,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합치는 거구나. 이렇게 흐름을 좀 잡아 주셔야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이제 뭐 제가 그려드리긴 했는데 집에서도 한번 빈 종이에다가 한번 쭉 써보시면 돼요. 근데 쭉 써보시다 보면 이거 뭐였지?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필기한 거 펼쳐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실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강조라고 하는 것과 도치. 오늘은 강조랑 도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강조라는 것과 도치라고 하는 것은 연동되어 있어요. 분절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강조라는 거 먼저 이야기할 건데 강조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세게 말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는 거.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강조라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 강조는 영어로는 emphasis,라고 해요. 강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강조는 세게 말한다. 뭐 어떻게 세게 말한다는 거야? 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I met her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내가 어제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썼는데 이거를 굳이 성분을 좀 분석해 보면 성분을 나누면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고요. 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는 서로 같으면 보어, 같지 않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나는 그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고 또 하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뭐 in the park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한 덩어리를 보는 것이 맞고요.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 중에서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yesterday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죠. 이 부사는 뭐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죠. 약간의 차이, 얘는 부사 구의 형태를 가진 거고 이건 부사 구 이렇게 쓸까요? 얘는 부사 구의 형태를 쓴 거고 얘는 그냥 부사를 쓴 거죠. 자,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영어에서 강조를 하는 방법은요.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먼저 이거 먼저. 영어에서는 뭔가 세게 말하고 싶잖아. 이걸 먼저. 강조하고 싶잖아. 그러면 앞에다 쓰세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앞에다 쓰세요. 앞에다 쓰시면 돼요.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다 써라. 강조하고 싶은 건 앞에다 써라. 됐죠?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에서 그냥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을 강조할 때 어떤 거? 바로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꿨을 때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난 게 바로 나야. 바로 나. 그럼 얘를 그냥 앞에 있는데 그걸 또 앞에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잘 들어. 이건 설명 먼저 들으세요.
얘를 I를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띨롱 쓴 거야. 이렇게 내던졌어. 맨 앞으로 던져놨는데 그 혼자만 던져놓으니까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요 강조하는 요 부분을 새롭게 써주자. 새롭게 문장의 형태를 갖춰주자. 문장의 형태를. 그럼 문장의 형태를 갖추는 거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강조만 할 뿐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동사를 쓰고 싶었던 거야. 의미가 없는 동사. 동사 중에서 의미가 없는 거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was를 써준 거예요. 왜 was예요? 시제가 과거니까 was 써준 거죠. 동사를 쓰고 나서 보니까 동사의 왼쪽엔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 있잖아.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주어를 쓰긴 해야 되죠. 쓸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일 만만한 거 쓰자고요. 그게 누구야? 그게 it이야. 그래서 it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주어 동사를 썼는데 뒤에 동사가 또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의미가 없는 접속사. 그게 that이야. 이게 너희가 배웠던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그냥 강조할 때는 그냥 it, is, that 사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만 배우고 말았단 말이야.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it, is, that을 쓰나요? 왜 it을 써야 되고 왜 is를 쓰고 왜 that을 써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외웠다고. 근데 이유를 알고 가자고요. 왜?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진 거야. 던져놓고 나서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녀석들을 다 의미 없는 세트들을 쓰자는 거지. 오케이? 그 의미 없는 세트의 주어, 동사, 접속사를 쓴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얘만 앞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그냥 뒤에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옆에다가 하나만 적고 갑시다. 강조의 첫 번째. 강조를 하는 첫 번째. 강조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It is that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It is that. 됐죠? 문장을 좀만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was I that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문장을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쓰고 나서 보니까 얘 동사잖아요? 얘가 동사잖아요? 동사가 두 개네. 그래서 대신 나온 거죠. 대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 명사가 빠져 있네. 맞습니까? 근데 그 앞에는 뭐 사람이 나왔네. 아, 여기서의 that 있잖아. 이 that은 뭘로 바꿔 써도 된다? who라는 형태로 바꿔 써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강조 구문에서의 그 that은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바꿔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또 두 번째 문장 써볼까요? 두 번째 누구 강조할까? her. 그녀를 좀 강조해볼까요? 그녀를. 그래서 어떻게 쓸까? It was her that.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죠. I met her는 들어갔으니까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써준 거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게 바로 그 여자야. 이렇게요. 어라 잠깐만. 얘도 동사 있습니다. 여기 동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명사가 빠졌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뭘로 바꿔 써도 된다? whom 또는 who라는 형태로 바꿔 써도 되더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괜찮죠? 또 뭘 강조할 수 있을까요? in the park? 설마 저 덩어리도 강조할 수 있나요? 네, 똑같이 강조할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돼? It was. 그 사이에다가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In the park. 얘를 통째로 집어넣으시고 that. 하고 나서 I met her. 하고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라, 근데 잘 봐. 얘는 또 여기에 was 동사입니다. 여기에 met 동사입니다. 동사 두 개.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빠진 명사는 없어요. 빠진 명사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가 잘 봐봐. 해석 이렇게 되죠.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난 곳이 바로 그 공원이야. 여기를 수식하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that이라는 형태는 뭘로 바꿔 써도 되더라? where이라는 형태로 바꿔 써도 되더라. 괜찮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죠. 어떤 거? It was 한 다음에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난 게 바로 어제라니까. 바로 어제였어. 여기다가 it was yesterday 이거를 써주시면 되더라. 하고 나서 that I met her 하고 나서 in the park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was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여기서 me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빠져있는데 여기 yesterday를 수식하네요. 여기서의 that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 이란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많이 어렵지 않죠? 줄령 줄줄줄줄 여기 쓰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잠깐만 뭐 하나 안 쓴 것 같죠?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I 집어넣고요, her도 집어넣고요, in the park도 집어넣고요, yesterday도 집어넣었죠. 근데 뭐는 집어넣지 못했어요? 동사는 집어넣지 못했죠. 오케이? 동사는. 그러면 우리가 it, is, that 사이에다 동사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또 집어넣으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동사 강조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고민해봐. 생각해봐. 너희가 잘 생각해보는 거야. 다른 것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주어와 의미 없는 동사와 의미 없는 접수사를 썼잖아. 동사는 그렇게 안 된다고. 동사가 스스로 해결을 못했다고. 혼자서 해결을 못했다고. 그럼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면 뭘 써야 돼?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을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있죠.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 누구? 조동사. 근데 마찬가지로 그 조동사 중에서 의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추가적인 의미는 필요하지 않죠. 추가적인 의미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조동사.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누구야? 대표적인 게 바로 do야. 그래서 do라는 녀석을 가지고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다. 동사 강조. 그래서 이 문장에서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라고 썼을 때 이거에 대한 동사 강조. 이거 동사 강조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I 조동사 쓰고 싶습니다. did. I did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I did meet.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 써야 된다. 왜냐하면 조동사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시제를 뺏어갔기 때문에. 됐죠? I did meet her. 뒤에는 그대로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강조는 여기서 끝입니까? 강조는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우리 또 이런 거 있죠? 동사까지 강조했지만 또 이런 거. 강조하면 꼭 나오는 거. 세 번째. 강조는 꼭 나오는 거. 강조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떤 거?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쓸게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 비교급 하면서도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말했던 거야. 어떤 거? much 써놓을게요. even, far, still, a lot. much, even, far, still, a lot. 얘네들은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다. 비교급 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또 강조할 게 있나요?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의문사를 강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문사.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하죠. What are you doing? 여기서 what 이 의문사를 강조하시는 거야. 의문사. 근데 사실은 뭘 쓰면 되냐면 너희가 이제 미드에서 또는 영화에서 보면 그거 나와요. What?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What? 있잖아. 그렇게. What the?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하냐? 더 F, 그 F 월드를 쓰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쓰면 안 돼. 경찰에 잡혀가. 그래서 그거 쓰지 마시고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on earth라는 형태를 써요. on earth.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필기 안 하고 육포만 먹고 있고 지금 하루 종일 지금 필기 안 하고 이럴 때 뭐라 그래? What on earth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주 그냥. 육포에 환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 예문일 뿐이야. 예문이야. 자, 이렇게 오늘스의 형태를 쓰면 도대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 정도고요. 다섯 번째. 또 뭘 강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명사. 명사 강조할 때 뭘 쓰냐면 the very라는 형태를 씁니다. 이게 그냥 the very를 쓰는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the very. 원래 very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원래는 부사잖아. 그냥 부사인데 the very를 명사를 강조한다고? 그래, 특별하게 the very라고 쓰면 바로 그
라는 형태가 돼서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더라. 시험 문제로 나오냐? 이게 문제로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냥 독해할 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게 명사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정어. 부정어를 강조해 줄 수 있어요. 부정어 강조, not을 강조할 수 있다고요. not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at all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at all 하면 never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그 not을 또 강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 없어요. 강조라고 하는 건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봐봐.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강조할 땐 앞으로 던지는구나. 강조할 때는 그냥 앞으로 던져놓는 거구나. 그 앞으로 던져놨을 때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면 의미 없는 주어, 의미 없는 동사, 의미 없는 접속사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그거로 해결 안 되면 조동사가 도와주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강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적 간단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잘 보세요. 한 가지만 요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긴 한데 요건 따로 정리해 볼게요. 잘 봐봐. 뭐가 있냐면 it is that 이렇게 생겼거든. 요건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놓고 이거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it is that 이라고 생겼잖아.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거든.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는 it is that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되기도 해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기본적인 생김새는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거든. 이거 어떻게 풉니까? 문제 푸는 기본적인 요령은 이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문장이 애시당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that 전체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말이 돼야 되죠. 애시당초 문장이 그거였죠. 애시당초에 앞부분이 너무 커서 뒤로 돌려버리고 빈자리를 채웠던 게 이시였잖아. 그래서 이 that 전체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되는 거죠. 강조는 뭐냐면 강조는 여기 빼다가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있는 말, 이 일의 사이에 있는 말, 그 말을 that 안에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이게 강조 구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옆에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요 아이를 빼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 되죠. 여기서 it is that에 있는 her를 요 뒤에다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되죠. in the park라는 전체 덩어리를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말이 되고요. yesterday라는 말을 뒤쪽에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된다고요. 이게 강조 구문이에요. 그런데 예문 하나 어떤 거? It is true. 사실입니다. That she is brave. 그녀가 용감하다라는 것. 그녀가 용감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썼잖아. 그럼 여기서 이 true라는 말이 이 안쪽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빠진 게 없거든. 그녀가 용감합니다.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대신에 그녀가 용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전체를 이 세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그녀가 용감하다라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면 it is that 이렇게 썼는데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사이에 있는 걸 갖다 넣을 거냐 아니면 that 전체를 이 세 자리에 갖다 넣을 거냐 어느 쪽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요거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설명할 때 강조라는 것과 도치라는 것은 묶여있다. 서로 묶여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왜 묶여있다고 말하는지 여기다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도치예요. 두 번째 도치. 두 번째는 도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도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해요. 이걸 도치라고 하는데 먼저 도치가 뭡니까? 도대체 도치라는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도치가 뭐냐? 도치에 대한 정의 먼저. 강조는 앞에다 던지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순이 이상하다. 문제는 어순이 되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도치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제 뭘 먼저 생각하냐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장의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 흐트러진 문장 구조. 이게 전부가 도치예요. 그것만은 도치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주어 동사의 위치만 어그러지는 것이 도치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흐트러지는 것을 도치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문장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구조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도치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근데 도치를 그렇게만 보면 좀 작게 보는 거고요. 좀 크게 보면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가 흐트러지는 것. 이걸 도치라고 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도치를 이야기할 건데 도치는요. 이렇게 합시다. 도치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장 구조를 흐트려 놓은 거예요. 문장 구조를. 그럼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걸 왜? 아니 멀쩡하게 그냥 있는 걸 왜 흐트러뜨려? 이상하잖아. 왜? 도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도치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강조. 두 번째는 구문상. 구문상 도치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강조를 위한 도치와 구문상 도치,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를 위한 도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부사, 두 번째 형용사 보어,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 근데 잠깐만, 이 명사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우세요. 명사는 지우시면 돼요. 써놓고 지우세요. 그냥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써놓고 지우세요.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문상. 구문상 도치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문상 도치 세 가지. 구문상 도치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유도부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의표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도치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 가지씩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좀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쉬운 걸 좀 먼저 하니까 구문상 도치를 먼저 할게요. 구문상 도치, 이 얘기를 먼저 할 건데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쓰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이냐? 구문상 도치 첫 번째가 유도부사인데 아니 유도부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이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유도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다? 바로 there이죠. 또는 here. 그 뒤에 is나 are 이런 형태의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there이나 here 뒤에 나오는 is나 are에 대해서 is를 쓸 것인지 are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결정하죠? 그 결정을 누굴 보고 합니까? 우린 이렇게 배웠죠. 아니 그 is 쓸지 a 쓸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결정해야 돼.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웠는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동사의 수는 누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하죠. 주어는 원래 동사의 왼쪽에 나와야 되죠.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결정하래요. 이 뒤에 나오는 얘가 누구란 얘기야?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바로 주어란 뜻이죠. 그냥 이건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누구를 강조, 뭐 there이나 here를 강조, 아니 그냥 그렇게 쓰기로 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자라고. 그냥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별거 없어요.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가정법인데요. 우리가 가정법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정법에서도 도치가 나왔었어요. 어떤 거? 가정법에서 뭐 하면? 그렇죠. 그걸 바꿨었죠. 왜 바꿨죠? 누구를? 그렇지. 가정법에서 조건절에 있는 if를 생략하면, 조건절에 있는 if를 생략하면 도치라는 걸 시켰던 거죠.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적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외웠던 거 중에서 if it were not for 이 형태를 바꿔서 if를 생략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냥 암기죠. 그냥 암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색깔 보시면 전부 다 얘도 노란색, 얘도 하얀색, 얘도 하얀색으로 썼죠.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이 노란색으로 된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 3번.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색깔을 좀 바꿨어요.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동의 표현이에요. 이 동의 표현과 관련된 것은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동의 표현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중요한 예시니까 하얀색을 쓸게요. A라는 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am hungry.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연이가 나 배고파. 허연수가 화답합니다. 나도. 둘 다 뱃속에 거지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B가 말하는 거죠. 나도. 그건 제일 쉬운 말은 뭡니까?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I am hungry. 나 배고픈데. 또한. 이렇게요. I'm hungry too. 이렇게 쓰면 되죠. 아, 그거 더 간단하게? 오케이. 뭐 쓰면 돼요? Me too.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을 쓸 수 있다? 요 I'm hungry too 또는 me too 요 말을 또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so 한 다음에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라는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o 동사 주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so 동사 주어를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도치라는 거 할 때 여기 도치라는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동사에 대한 건데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저 앞에서 말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런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한다, 못한다. 혼자서 못하면 누가 도와준다? 조동사가 도와준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so 동사주어를 쓰래요. so 동사주어. 그럼 이때 이 동사를 어떤 것을 쓸 거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쓸 거니? 잠깐만. 그러면 앞에 나온 동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앞에 나온 동사. 누구? 바로 여기 A에서 사용된 비동사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대답은 이렇게 하게 되죠. So am I. So am I. 나도 그래 라는 형태로 문장을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이게 동의 표현.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었었고요. 근데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 대해서도 동의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말하는 거죠. A가 이렇게 말했어. I can't solve the problem. 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 문제 너무 어려워. 수학임이 분명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했어. 근데 B가 말하는 거죠. 나도 그거 못 풀겠어. 너무 어려워. 제일 간단한 건 뭐라고요? B가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solve the problem. 나도 그 문제 못 풀겠어. 잠깐만. 근데 긍정에 대한 또한은 뭘 썼습니까? 긍정에 대한 또한은 to라는 형태를 써줬잖아. 부정에 대한 또한은 뭘 써야 됩니까? 부정에 대한 또한은 either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either를 쓴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것도 me to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써? me, neit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나도 아니야.
neither란 표현 자체가 not이랑 either를 합쳤기 때문에 neither가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I can't solve the problem either. me neither. 이거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either 한 다음에 동사를 쓰시고 다음에 주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neither나 뭐 so를 아니야. 강조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냥 그 정도. 됐습니까? 그럼 얘도 문장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so 아이고 neither구나. 미안. neither 한 다음에 잠깐만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가 뭐? solve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그냥 가져올 수 없었어. 누구 데리고 와야 돼? 조동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원칙이 있었죠. 어떤 거? 야, 조동사는 한 번씩만 써라. 한 번만 쓰는 거야, 문장당. 근데 여기에 조동사가 이미 있어요. 그냥 갖다 씁시다. neither can I 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과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형태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구문상 도치예요. 구문상 도치.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구문상 도치 말고 이젠 진짜로 강조를 위한 도치. 강조를 위한 도치를 보자. 잠깐만. 강조를 위한 도치는 강조? 아까 강조는 배웠는데 이미 저 앞에서. 강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강조는 앞으로 던지기로 했죠. 자, 요건 설명 먼저 들으세요. 잠깐 봐봐.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 강조를 위한 도치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여기 어떤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 나도. 뭐가 있어. 얘를 뭐 하고 싶어? 강조하고 싶어. 강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어떻게? 첫 번째, 얘를 앞으로 던져. 첫 번째 방법은 던져. 던져놓고 나서 혼자만 떨어져 있으니까 미안해서 it is that 이라는 형태를 써준 거야. 그럼 잘 봐봐. 최대한 내가 예의를 갖췄잖아. 주어 동사까지 다, 접속사까지 다 갖춰줬지. 그러니까 접서 뒤니까 여기 어순이 어떻게 돼? 그냥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어순이 나오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할 바를 다 했잖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냥 던지기만 한 거야. 앞으로 그냥 뚝 던져만 놨어. 근데 it is that 뭐 이런 거 싫어. 불편해. 왜 주절 종속절 막 복잡해지니까 싫어. 그냥 던져놓고 땡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구조가 흐트러졌잖아. 뒤에 전에 앞으로 막 나와 있잖아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표시는 해주자. 야, 얘가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얘 지금 강조된 거다잉 라는 말 정도 해주자. 그 말을 어떻게 하자? 그 말을 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꿈으로써 말해주자 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꾼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강조와 도치는 한 쌍이에요. 이해됩니까? 강조는 앞으로 던져놓고 예의를 갖춘 거고 도치는 앞으로 던져놓기만 하고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내가 표시까지는 해줄게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강조랑 도치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공부하면 오히려 헷갈려. 그냥 같이 하세요.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강조를 위한 도치예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거죠. 얘가 누군데? 그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던져지는 놈. 요거. 요 던져지는 애가 누굽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굴 앞으로 아무나 막 던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던져지는 애가 누구냐?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얘예요. 이 앞으로 던져지는 애. 그게 누구다?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사 강조입니다. 부사 강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지면 주어 동사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이게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도치에서 시험 문제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얘예요. 부사 강조.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사 강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바로 부정어예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사예요. 부정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not 또는 never.
이런 애가 있어요. 부정어. 두 번째로는 부정어랑 비슷한 게 있죠. 뭐? 준부정어라는 것이 있어요. 준부정어. 잠깐만. 이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부사에서 배웠어요. 부사 수업하면서 야, 원래 형용사랑 부사랑 이렇게 있는데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ly를 붙이지 않아도 형용사랑 부사랑 다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ly를 붙여서 의미가 아예 달라진 애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였죠. hardly. hardly를 공부하면 내가 hardly 써주면서 이게 준부정어다. 그러니까 hardly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이 준부정어이기 때문에 도치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납니까? hardly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seldom. 또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barely. scarcely. scarce라고 하면 결핍된, 부족한이라는 뜻입니다. scarcely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little. 주연아 딴 생각 그만하고 집중해. little 이런 애들도 있죠. 그죠? little이라는 단어도 그냥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로는 뭐 이렇게 거의 없는 이런 뜻이지만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으시면 돼요. 어떤 거? only. only라는 단어도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어요. 얘가 부사로 사용되면 이렇게 도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됐죠? 얘네들은 암기하세요.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문. 요 예문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문, 좋은 예문들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문 정도는 써드릴 테니까 요 예문을 암기하시는 거 좋거든요. 하나 써드릴게요. 원래 예문은 보통 파란색으로 썼는데 이건 꽤 외워둘 만한 예문이라서 녹색으로 써드릴게요. 잘 봐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he라고 할까요? He didn't know the fact. He didn't know the fact.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Until yesterday. 이렇게요. 그는 어제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until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도 있고 접사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until 주어 동사도 되고 until 명사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제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봐봐. 근데 이 문장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yesterday야. 여기가 어제입니다. 그는 어제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필자가 어제까지 몰랐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장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는 어제까지 몰랐어.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어제가 된 이후로는 알게 되었어. 이 뜻인 거죠. 어제까지 몰랐어. 어제가 되는 순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강조돼야 돼? 이 부분이 강조돼야 이게 확실해지죠. 이해돼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냐? 잘 봐봐. 여기서의 not과 until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때까진 아니었어를 강조하고 싶다고요. 자, 강조하는 거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예의를 갖춥시다. It was not until. It was not until that. 됐어요? He knew the fact. 이렇게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던지기만 하는 거야, 그냥. 던지기만 하자. 어떻게? not until. not until을 그냥 앞으로 던진 거다. not until. 여기 yesterday 안 썼네? sorry. 여기 yesterday 빠졌어요. sorry. not until yesterday. 했죠? 근데 여기서 not until 부정어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뒤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뭘 써라? Did he know? Did he know the fact? 이렇게 써주시는 거다. 됐습니까? 요 예문 있잖아요. 이거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도 돼요. 되게 자주 쓰이는 예문이거든요. 요거는 아예 통째로 써놓으시고 암기를 하셔도 분명히 써먹을 거예요. 요거는. 특히 not until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오케이?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눈여겨보세요.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요거 눈여겨보세요. 잘 봐. 비동사는 비동사는 그냥 썼죠. 맞습니까? 얘 봐.
know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did he know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did he know. 아시겠죠? 요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부정어 강조야. 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가 문장 속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부정어는 부사니까.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도치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할게요. 부사 강조.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오면 도치가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요거. 형용사보어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형용사보어인데, 사실은 이 형용사보어라는 제목을 보면서 너희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보어의 종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명사도 보어 자리 들어가고 형용사도 보어 자리 들어가요. 근데 형용사 보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뺀 거죠. 그건 도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문 하나만 들어드리면 이런 거. enclosed. enclosed. 다시 쓸게요. enclosed was the money in the envelope. 그 봉투 안에 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옷은 되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얘가 동사잖아. was가 동사인데 그 왼쪽에 enclosed라는 형태가 나왔다고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너희가 저렇게 말도 안 되고 어려운 문장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어떤 거? 동사가 있어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나옵니다. 주어 자리 들어가는 품사 뭡니까? 명사입니다. 응? 명사가 아닌걸? 그럼 명사, 주어가 앞에 없네? 앞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있겠죠. 얘가 주어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게 도치라니까? 이렇게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예요? 얘에 대한 원래 문장은 이거죠. Money was enclosed. 그 돈이 동봉되어 있어요. In the envelope. 그 봉투 안에 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이었던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상태에서 enclosed. 요 부분은 뭐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던져.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잘 보세요.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이렇게.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일반 동사는 조동사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진사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간단하면 예문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은 쓰지 않을게요. 왜요? 아까부터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명사 쓴 다음에 지우라고 그러고 여기는 쓰지도 않고. 왜? 명사는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명사를 앞으로 빼기만 하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저런 것도 있구나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막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까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도치는 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요. 요거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봐봐. 요 예문도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 예문이니까 요거 하나 잘 봐주세요. 잘 봐봐. 이 문장 어때요? 잘 봐봐. 이 문장. In front of the woods. In front of the woods. 이 문장을 보세요. 저 문장 잘 봐봐. 얘 보면
요런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형태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문장에서는 이상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가 이상하냐? 얘가 동사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동사라는 거? 다른 동사 없으니까. 동사의 왼쪽을 보니까 in front of the woods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어디 있다? 앞에 없으니까 뒤에 있다. 이렇게. 그 얘가 주어 동사. 도치가 발생한 거구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대단히 이상하죠. 뭐가요? 아까 분명히 도치를 할 때에는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일반 동사는 조동사가 라고 말했는데 stand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동사거든요. 자동사인데 지금 이렇게 도치를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이건 약간의 예외. 어떤 거냐면 요거 하나 알아주세요. 장소 또는 방향.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도치되어 있으면 이것은 일반 동사로 도치를 시켜요. 이렇게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 동사 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어순 문제만 나올까요? 주어 동사 요거만 나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주어 동사 어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어순 문제로만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 우리 항상 배웠어요. 동사의 왼쪽에 주어 나온다고. 동사의 왼쪽에 명사 나온다고 항상 배웠어요. 근데 왼쪽에 명사 없잖아. 그럼 왼쪽에 없어요.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앞에 없으면 뒤에 있겠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체감하는 문제들, 체감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체감으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도대체? 도치는 항상 뭐랑 관련돼서 나오냐면 수일치랑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도치는 수일치랑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묶여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우린 일반적으로 동사를 봤을 때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를 가지고 수일치를 시켰어요. 근데 도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수일치를 우리가 봤었다고요. 근데 도치라고 하는 건 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뒤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 앞엔 다른 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수라는 것을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요. 요 앞에 강조돼서 앞에 나온 녀석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왔을 때. 이해됩니까? 이걸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는 거야. 앞에 명사가 있네. 우주 복수네. 나는 stand 써야지.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걸 덩어리로 봐야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봤어야죠. 맞니? 그럼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앞에 없죠. 어디 있니? 뒤에 있잖아.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는 얘랑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stands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도치는 어순 자체로도 물어보지만 수일치랑 묶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도치예요. 되셨죠?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봐봐. 도치라고 하는 건 강조랑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도치예요. 강조도치. 그러니까 강조 따로, 도치 따로 이렇게 배우면 되게 헷갈리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러니까 중등부 커리큘럼에는 강조를 따로 떼어서 말해요. 강조 따로. 어떻게 떼냐면 it is that 강조 따로. 한참 지나서 동사 강조 두. 요거 하나 띨렁 말하고 끝이에요. 비교급 강조는 그냥 비교급에서 따로 다뤄요. 다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지가 않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그러지 마시고 묶어서 보세요. 묶어서. 그리고 강조는 또 어디로 연결된다? 도치로 연결된다. 도치로. 오케이? 도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그냥 쓰는 거, 약속한 거.
강조를 위한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강조를 위한 도치는 특히나 요거 예의를 갖출 거냐, 이를 대신하는 형태 예의를 갖춰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위치만 바꿔줄 거냐, 이렇게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세요. 어떤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문법에서 내가 외워서 10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 하나 외워서 10문제 풀잖아. 공식을 외우세요. 근데 그 공식 외워서 한 문제가 풀리잖아. 그냥 그 문제를 외우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마지막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저기 버스 온다. 저기 버스 온다. 이걸 외우세요. Here comes the bus. Here comes the bus. 이 예문을 하나 외우세요. 이거 왜 외우라고 하는지 아시죠? come이 뭡니까? Here. 야, 저기에 버스 온다. 이건 거예요. 복잡하죠? 그냥 here comes the bus를 외우세요. Here comes the bus. 됐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같이 외우시면 돼요. 가자, 이제. 가자. 갑시다. 똑같이 here. here. 근데 우리 가자. Here we go. 이렇게. 어라? 이건 또 뭐야? Here go we가 아니라 here we go잖아.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예외. 주어가 대명사. 주어가 대명사로 나왔어요. 도치를 시키지 않아요. 복잡하죠? 그냥 here we go 외우세요. Here we go.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Here we go.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here comes the bus. Here we go. 끝이에요, 이걸로. 더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도치. 됐죠? 오케이? 이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간이라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정리할 날이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날짜 정해서 오기로 했죠. 그때 와서는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뭐 시험만 보고 가시는 거니까 따로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 번에 다 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봅시다.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강조라는 것이 있는데, 강조는, 자, 동사 강조 밑줄 조동사 두 이거 쓰면 됩니다. 명사 강조가 더, this, that, was 이런 거랑 쓰이면 됩니다. 그래서 the very, 그냥 대표적으로 the very라고 썼는데 the very 정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very, 바로 그 책, 바로 내가 찾던 그 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사 강조는 owners. 여기 컴마 찍으면 안 되는데 미안, 여기 컴마 지우세요. owners입니다. owners. on earth라는 또 표현이나 and the time 또는 never, at all, whatever 이런 형태들을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부정문을 강조한다. 부정문 강조하면 not 다음에 at all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 대명사에 대한 강조 어떻게 하냐? 대명사 강조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를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 제기대명사 배웠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it is that 강조죠. it is 강조.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말을 그냥 거기다 넣으세요. it is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갈게요. 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의 도치가 있고요. 구문상 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 꼭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도치죠. 참고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참고로 우리 그 비교에서 배웠던 이거 있죠. 이것도 도치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도치예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문장이 이거잖아. 이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던진 거잖아. 이것도 어순이 흐트러졌잖아. 사실은 이것도 도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뭐 복잡해지나, 문법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비더비 구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도 도치라고 하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문장의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어 동사의 위치 서로 바꾸는 것.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라는 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그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죠. 비동사는 스스로, 일반 동사는 조동사.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 되더라. 됐죠? 구문상 도치, 가정법 조건절에서 if 생략. 이거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유도부사 이렇게 하는 거. 됐죠? 그런 다음에 밑에 동의표현을 하는 동의표현의 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의표현이 뭐냐? 긍정에 대한 동의표현, 부정에 대한 동의표현, so 동사주어, neither 동사주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 밑에 나오는 건 뭐냐? 요 밑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이건 수준이 좀 높아요.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장 잘 봐봐. young as he is.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엄청 이상해. 왜냐하면 잘 봐봐. 얘가 동사고 얘가 접속사야. 헉? 설마 야, 이 비동사 뒤에 있던 애가 접속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튀어나가 있죠? 굉장히 이상한 구문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접속사 뒤에다가 썼단 말이야. 그 접속사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썼단 말이야. 아니 근데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그죠? 되게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처음 보는 구조야. 이거 되게 이상해. 막 엉망진창이야. 이상해. 양보로 해석하세요. 그냥 양보로 해석하세요. 해결돼요. 오케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장 구조가 뭐야? 막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고 막 난리 이상해. 양보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만. 여기 좀 봐봐. Though he's young. 이거라고요. 양보라고요. 양보. 됐죠? 이 정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 밑에 나오는 예문은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뭐냐면 원래는 이제 though she is a woman이잖아. She is a woman. 근데 이거를 as 밖으로 빼니까 그냥 a를 안 썼죠. 이럴 땐 관사를 쓰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문법이라 되게 어려운 문법이라서 중등 수준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정도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말했죠? 더비더비도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하다. 이것도 도치예요. 오케이? 어쨌거나 문장 구조가 흐트러졌잖아. 그죠? 오케이? 그냥 이런 건 도치라고 부르는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별표 치세요. 부정부사. 부정어죠, 부정어. 부정어가 문장 소리에 나온다. 여긴 밑줄 쳐놓을게요. hardly, scarcely, rarely, no sooner, little, not until. 아까 우리 예문 봤던 거죠. not only, barely, never, only 플러스 부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only 플러스 부사가 무슨 뜻이냐면 only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only가 부사랑 같이 쓰이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부사일 때만 도치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부사 또는 부사구 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명사인 경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복잡하지 이거, 그지? 되게 힘들지.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ere we go. 됐죠? 너무 복잡해. 그냥 here we go를 외우세요. 형용사 보어 우리 아까 했던 거죠.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도치가 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풀게요. 같이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예로 시작되는 문장을 쓰래요. 자, I'll remember the promise while. 오케이? 왜? 이걸 강조하래요. 예로, 그러니까 밑줄친 말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고쳐 쓰래요. 얘는 부사잖아요. 오케이? 부사니까 while, 오케이? while 라고 썼는데 얘는 별로 안 예뻐요. while 앞으로 쓰고 나서 I, do I가 되겠죠. do I remember. 뒤에 쭈루루 the promise 써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2번 별표 little 무슨 뜻입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little 앞으로 뺐습니다. little를 앞으로 빼니까 잠깐만. little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어네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 앞으로 빠졌습니다. 도치시키세요. little did I did 맞죠? did I dream that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little did I dream 잠깐만. 어이쿠 여기도 뭐가 나왔습니까? hardly를 앞으로 빼세요. hardly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니까 누가 나와야 돼? had. he opened. 뒤에는 그대로.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not을 앞으로 빼세요. not을 앞으로 빼니까 not 하고 나서 did I realize 이렇게요. 됐죠? 자, 봐. 잠깐만. 요런 거 깨알같이 요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얘는 헤드 PP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과거 완료 헤드 PP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얘를 강조하래요. 잠깐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거 동사 강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동사 강조는 따로 쓸 수 없잖아. 어떻게? I do wish. I do wish. I do wish I didn't have to go work day. 이렇게. 아, 나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오늘. 안 갔으면 좋겠네. 이거죠. 우리 모두의 심정이에요. 자, 됐죠? 여기는 뭐? down. down이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다음 봐봐. down. 잠깐만, down. down은 뭡니까? 장소나 방향이네요. 장소나 방향. down came the rain. down came the rain in torrents. 됐죠? 급류에서 비가 막 쓸려 내려옵니다. 됐죠? 3번 별표 치세요. 이거 3번 같은 경우가 학교 시험 나올 때 요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정말로 많이 틀려요. it is that을 써서 누굴 강조하는 거냐면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y를. 이거 강조하는 거 학생들 잘 못 쓰거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옆에다 도와드릴게요. 잠깐 봐봐. 요거는 순서대로. 자,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한 번에 정답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강조 구문을 먼저 만드세요. 강조 구문 만들면 이렇게 되죠. it, 현재, is, y, it is y. 됐죠? it is y. 한 다음에 that. 뒤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you are. 근데 어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됐죠? 주어 동사. You are so mad. 이렇게요. It is why that you are so mad. 이렇게요. 써놓고 나서 이걸 뭘로 바꿔라?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문문 어떻게 만듭니까? 의문사가 문장 서두로 간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간다. 그래서 최종 문장 어떻게 됩니까? Why is it that you are so mad? 이렇게요. 됐어요? 이게 의문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다음. The runner had no sooner finished the marathon than he fainted. 기절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 전체를 강조하고 싶잖아. 잠깐 그 중에서 누구? 바로 no sooner. no sooner를 앞으로 뺍시다. 더 이르지 않았어 이런 거니까 no sooner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no sooner. no sooner. 잠깐만. 지금 부정어가 앞에 나왔네? no가 앞에 나왔네? no sooner. no sooner. no가 나왔죠? 어떻게 되세요? no sooner had the runner. Has the runner finished the marathon? Then he fainted. 그 마라토너가 기절한 것보다 마라톤을 마친 것이 더 이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끝마치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이런 말이죠. faint가 기절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3번. 자, 틀린 곳을 찾아서 고치세요. 이렇게 말했네요. 틀린 거 찾아서 고치세요. 가보죠. 자, nor may of the inventor of these devices fall so down while they studied Franklin's work. 잠깐만. 지금 nor이란 표현이 부정어인데 얘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얘가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many of the inventor of these devices fall so 이렇게 나왔잖아. 뭐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부정어 앞에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or did many of the inventor of these devices foresee. 이렇게 써야겠죠. 됐죠? 도치라는 걸 시켜주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 silent. Mary remained. 아니죠. silent. 얘가 지금
Mary remained잖아. 이렇게 remained silent. 보호가 앞으로 나갔잖아.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silent. Did Mary remain?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도치를 시켜준다고요. 다음 여기서 The young child needs love too. So adolescent. 이건 봐봐. So adolescent가 아니라 So do adolescent 이렇게 써야겠죠. 동의 표현.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죠. 이게 이제 긍정문이잖아.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니까 So do adolescent 이렇게요. 그러니까 do를 쓴 이유는 needs 일반 동사. 여기서 일반 동사, 이 need를 이제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do라는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is, 그러니까 were나 are를 쓰는 것이 아니라. 되셨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보니까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썼는데, 자, 해보죠. only then, 잠깐만, only then. 요 only는 혼자 쓰인 게 아닙니다. only then. then이라는 부사와 함께 쓰였으니까 only는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왔네요. 도치라는 걸 시켜주는 거겠죠. 어떻게 써야 돼? The Kong mountain disappear. Did the Kong mountain disappear? 도치를 시켜주는 거죠. 됐죠? 다음, scarcely 밑줄 치시면 됩니다. scarcely. 부정어죠. 부정어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도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away, I went입니다. 오케이? Here we go. 이렇게 I went. 됐죠? went I가 아니라. neither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could he. nor 나왔습니다. will I. 오케이? 동의 표현입니다. so to tape recorder. so tape recorder to. so to tape recorder. 도치. 됐죠? 다음에 마지막에 it was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뭐야? 여기 in 1997 이렇게 나왔죠.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시간이니까 뭘 쓸 수 있다? when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여보세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매번 이렇게 우리가 문법 특강은 한 번 수업을 할 때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최대한 빠르게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여기서 그거 좀 이따 하고 이거 먼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좀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이렇게 하는 공부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거냐면 필기를 싹 깔끔하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주 펼쳐보셔야 돼요. 그럼 자기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우리 교재의 맨 첫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항상 교재의 맨 첫 부분이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 쓰라는 거예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쭉 빼고 앉아가지고 완전 들어봤어. 나 저거 들어봤고 나 저거 알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 공부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부는 끝나요. 나 저거 들어봤어. 그 순간 공부는 끝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왜? 지가 안 되면 무슨 발전이 있어?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좋냐? 우리 했던 것은 그 빈 종이에다가 다 채우시면 돼요. 이런 거요. 우리 수업할 때 항상 내가 그런데 지금 사실 교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교재를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보시면 그냥 칠판에다 쭉 다 적잖아. 그냥 전부 다. 외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외웠다라기보다는 수없이 반복했고 수없이 썼으니까 외워진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지금 내가 한 수업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더러 그래요. 이거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예요. 지금 내가 한 정도. 오케이? 딱 요 정도까지. 그러면 집에서 빈 종이 하나 꺼내 놓으시고 그냥 다 적어보시면 돼요. 내가 동명사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종이 꺼내 놓으시고 다 적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조동사야. 그럼 빈종이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면 빈종이 꺼내 놓으시고 조동사 적고 다 적어보시면 돼요. 문법이란 문장을 만드는 법. 이거 싹 다 적어보시고 다 적으세요. 일단 기억나는 건 다 적으시고 우리 필기했던 부분을 비교해서 내가 못 적은 부분,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펼쳐보지도 않고 쓸 수 있으면 그거 내가 진짜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펼쳐보시고
쓰지 못했던 부분만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그 부분 다시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많이 시킨 거고 다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잘 이용을 못하는 게 우와 다 썼다. 이 책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겨울방학 내내 고생했던 것들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다시 펼쳐보시고 다시 복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수업이 힘들어요. 오전에 와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고생들 아주 많이 하셨고요. 이 교재, 이 수업했던 게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